네, 오늘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누리호 얘기해야겠죠. 오늘 준비 작업부터 발사 이후 성공 상황까지 짚어주시면. 네, 오늘은 연료와 산화제를 동체 주입하는 과정이 주로 진행이 됐고요. 예. 오후 2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원래 잠정 발사 시각이 오후 4시로 잡혀 있었는데 예. 기술적인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고 날씨도 양호하기 때문에 잠정 결정대로 그대로 이어서 4시에 발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카운트다운 종료와 함께 1단에서 내뿜는 3,500도 초고온 고압가스에 힘을 받아서 솟구친 누리호는 발사 127초 뒤에 고도 59km 지점에서 1단 로켓이 분리가 됐고요. 191km 지점에서는 위성을 감싼 페어링이란 덮개가 이제 성공적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 이제 발사 274초 뒤에는 고도 258km에서 2단이 분리가 됐고요. 속도가 마하 22, 초속 7.5km에 도달한 오후 4시 14분 57초경에는 고도 700km에서 초소형 위성 4개를 실은 성능 검증 위성이 3단에서 분리되면서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예. 발사 42분께 이 위성은 남극 세종기지와 처음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성공했다라고 이제 과기부 장관의 발표를 한 것인데, 자, 이 누리호 발사 성공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과제 무엇일지 지난주에도 이제 이분과 말씀 나눴었는데요. 자,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드디어 성공을 했네요. 과정 보시면서 교수님도 남다른 소회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국내에서 지금 발사체를 5번 시도를 했는데, 예. 예전에 2009년부터 나로호는 이제 3번 중에 2회를 실패했었고요. 예. 누리호는 이제 작년에 실패했고, 올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공 후에도 보통은 우리가 해외에서 보면은 이렇게 통제센터에서 막 1단 그다음에 페어링 2단 이렇게 위성 분리하고는 막 환호성 치고 그러는데 예.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잖아요. 다 진짜 성공적으로 분리해 놓고서도 진짜 위성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궤도에 투입을 시켰는지 그게 사실 핵심이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좀, 한 3, 40분 정도 시간이 걸렸죠. 신중하게. 최종적으로, 네네네. 이제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년 수건 사업이 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전망할 때는 이제 이 센서가 제대로 잘 문제가 안 잡히면 늦으면 가을까지도 연기될 수 있겠다 저희가 전망했었는데 다행히 네네. 빨리 할 수 있었네요. 네, 사실 이제 센서에 대해서 레벨 센서라는 거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그 당시에 지난주에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점검창을 열고 들어가서 예. 레벨 센서, 진짜 센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센서와 센서의 데이터가 모이는 터미널 박스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보고서 결정하겠다. 그러고서 케이블이나 터미널 박스가 문제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센서에 문제가 있으면은 1단과 2단을 다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엄청 큰 작업이 되니까 예. 상당히 이제 일정이 지연될 거다 했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는 가운데에 이제 전기부하고 기계부가 있는데 이제 전기부 쪽에 센서 코어가 있습니다. 예.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데요. 예. 그거를 그냥 볼펜 심처럼 빼서 우리가 교체를 하면 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게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번 주에 바로 발사에 들어간 거죠. 교수님 근데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마치 이걸 설계하신 분처럼 다 알아보시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자, 진 작가님 질문해 주세요. 예, 여러 의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외국 발사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위성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개발을 해도 해외 발사체에다가 다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 발사체에다 주다 보니까는 조금 제한이 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워낙이 세계적으로 이런 발사체
서비스, 발사 서비스하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아.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유동적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에 국제협력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우리 발사체가 있으니 우리 발사체를 발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조금 다만 이제 예.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문제가 이제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다 했다가 아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시작 여기 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발사체가 지금 현재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단가가 외국에 비하면 훨씬 비싸죠, 지금요. 예. 거의 뭐 한 10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지금 네, 김성현 네. 선생님. 예, 제가 네. 궁금한 건 이제 그 얘기에 이어서인데 단가가 비싼 상태고 국가가 지금 뭐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고 이제 프로젝트로 하는 건데 네네네. 사실은 민간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도록 또 좀 정치와 국가가 이제 도움을 주고 불러 일으켜서 우주 산업 시장에 우리나라 좀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근데 그게 필요한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산업체 주도의 그 위성 사업을 뉴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상용화를 시켜서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예. 초기에는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은 민간도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해서 이게 선순환으로 개발을 해서 돈도 벌고 하는 그런 상업화가 되는 거죠. 예.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그 뉴스페이스 개념의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예. 국내에는 그 생태계가 아직은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항우연이 인공위성이 등 발사체의 모든 기술과 인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체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인력 수급 그래서-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인력도 그렇고 기술 수준도 그렇고요. 음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스페이스X가 오늘날 저렇게 된 거는 나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항우연이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그 앞으로 내년부터 뭐 5년 동안 4기를 더 쏜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산업체에다가 설계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그 또 기반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생각보단. 사실 뭐 이게 이제 산업체- 인공위성이 로켓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또 멀리 떨어져 보면 이게 ICBM 기술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 그 기술일 수도 있으니까 또 정부로서는 이 기술을 산업체에 이양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예. 사실은 이제는 ICBM은 대부분 다 고체 추진제를 씁니다. 야. 이렇게 액체 추진제를 안 쓰죠. 아하. 그러니까 얘는 특히 뭐 그 액체 산화제 쓰느냐고 우리가 발사 준비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미사일 군사용으로 못 쓰는 거죠. 군사용은 그냥 고체는 덩어리로 연료 산화제가 덩어리로 뭉쳐 있는 겁니다. 고체 추진제는. 예. 걔는 그냥 불만 붙이면 그냥 바로 연소돼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항시 걔는 대기돼 있는 겁니다. 뭐 연소 산화 뭐 그 추진제 주입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항상 준비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레미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진 작가님. 예, 지금 뭐 일단은 발사는 성공한 겁니까? 왜냐하면 뭐 내일 또 뭐 통신하고 뭐 이걸 통해 위성이 가지고 제대로 최종 작동했는지. 네네네. 일단은 오늘 분리를 해서 위성과 지금 그 남극에 그 무인 지상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거기하고 교신을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발사체는 성공한 겁니다. 예. 이 이후로는 이제 만일에 위성이 잘 안 됐다 그러면 다 이제 위성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발사체는 지금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발사체는 성공을 한 거고요.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교신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뭔가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은 위성이 성공한 거고요. 만일에 그런 임무를 수행을 못했다, 뭐 통신이 잘 안 됐다 이러면 이제 실패하는 거죠. 위성이 실패한 거죠, 그거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산업화 되려고 한다면 그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개발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 우주청 만들어야 된다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도 네네네. 이러한 정부 기관이 또 확대되는 것은 찬성하시나요?
당연히 사실은 이게 소위 얘기해서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그러는데요. 예. 항공우주청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항공은 이미 산업화가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역할이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의 나사라고 항공우주국도 실제 전체 예산의 항공 분야는 5%밖에 안 됩니다. 예. 95%가 우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항공은 미래 항공기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실제 항공우주청의 역할은 이제 우주 쪽으로 대부분 다 이제 국한이 돼 있는 거고요. 예. 다만 국내에서 지금 항공우주청을 신정부에서 세우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입지까지 발표를 했어요. 지난번에. 예. 경남 사천에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다만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이 항공우주청을 과기부 산하에 두느냐 아니면 범부처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든 국무총리 산하에 두느냐 이것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미래도 이제 꿈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위성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거 좀 쏴달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려면 가격 경쟁력과 아하.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죠. 예. 근데 지금 왜냐하면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10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직 기술이 떨어져서 지금 10배가 들고 앞으로도 그 10분의 1로 줄이려는 또 다른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건가요? 그 기술력이 소위 얘기해서 지금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팔콘 9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또 개발하고 있는 스타쉽이라는 발사체인데요. 예. 이들 발사체는 뭐냐면 엔진을 우린 지금 한 번 쓰고 다 버렸잖아요. 버리죠. 네. 근데 한 번이 아니고 현재 많이 쓴 거는 12번씩 쓴 것도 있고요. 앞으로 목표는 100회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가가 엄청 줄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면 지금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스페이스X의 그 전체 세계 위성의 수주량이 60%를 다 독점적으로 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상용 발사체 시장이 형성이 되고 너도 나도 타도 스페이스X를 지금 외치고 이런 상용 발사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우리 거는 그 1단 있지 않습니까? 1단하고 2단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 가지고 바다로 추락한 거죠. 네네. 대부분 다 이제 보통 발사체는 다단으로 돼 있습니다. 2단 또는 3단으로. 왜냐하면 걔를 끝까지 가지고 가면은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 역할만 하고 그 궤도 속도만 주면은 빨리빨리 떨어뜨리는 게 유리하죠. 그걸 우리가 지금 회수합니까? 아니면 그냥 버리나요? 회수를 하면은 이제 그게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회수 못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바닷속에다 수장하는 거죠. 바닷속에 수장하는 겁니까? 네. 떨어지는 위치 같은 거는 압니까? 대충 어디에 떨어지는지. 대충은 알죠. 근데 그거를 한 바다 한가운데 대양 한가운데 따면 그거는 수거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수거하려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수거를 했냐면은 이제 1단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낙하산을 펴가지고 걔가 이제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어 그럼 손상도 덜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함정이 그 인근에 갔다 그걸 바로 건져 올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쓰고 있는 연료에서 남은 일부 연료를 남겨가지고 거기에 보조 로켓을 달아서 얘가 아주 팬시하게 자기가 착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우주 영화 같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예, 교수님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나중에 네네. 스튜디오 모셔가지고 따로 모셔서 저기 찬찬히 우리의 네네. 미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하나하나 또 여쭙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공대학교 장영건 교수였습니다. 우주 얘기는 정말 밤이 새도록 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일단 다 국내 정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앞이 캄캄해지네. 예. 자, 윤리심판원이 어제 성희롱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군요. 네, 김혜재 의원의 어제 윤리심판원 회의 뒤에 브리핑을 갖고 설명을 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예. 두 번째, 최 의원이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 세 번째, 이 건으로 당내의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직권 조사까지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최강욱 의원은 이 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소명을 했는데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위원들 전체는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사실을 확정지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라는 데는 다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비대위 회의에 보고된 뒤에 확정될 예정이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일견 세다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보고를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다라고 밝혔는데 내일 비대위에서 실무자 보고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징계에 대해서 또 징계 전에도 이제 강력히 징계한다라고 촉구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영하지만 아쉽다라고 밝혔는데요. 거짓 발언과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했을 때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최강욱 의원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박지원 위원장은 또 나아가서 최강욱,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은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라고 하면서 강경파 초선 모임이라고 불리고 있는 철험회에 대해서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예, 이 징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고민정 의원의 경우는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리위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지라고 의아해하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장 아닌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라고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 이재명 의원의 지지 온라인 커뮤니티죠.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팬덤인 개딸 에 해당하는 그 팬들이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 뭐 박지원 뒤에 숨은 수박이 밀실 공작을 한 것이다와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박지원 전 위원장과 또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박이 있다는 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뒤에 누군가 있다. 민주당 내에 수박 의원들이 있다. 네, 그렇게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그 정도면은 뭐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분이 지금 사실은 뭐랄까 죄질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발언을 그런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팩트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짓말들을 공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거짓말을 김호준이, 황교익이니 바깥에 인플루언서도 있고 당 내에서도 이 거짓말을 갖다가 같이 겉들면서 대중을 속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김 소장님. 일단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발언에서 이제 박지원 뒤에 숨은 수박이 밀실 공작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 표명은 글쎄 뭐 저로서는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윤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영역이 있는 것인데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뭐 이제 윤리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서로 이야기하고 소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게 나오면 얘기를 좀 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게 진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쁜 게 뭐냐면은 팩트는 공유하고 해석을 다퉈야 되거든요. 팩트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사고 방식의 소유자들이고요. 민주당 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거짓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까? 그게 통할 거라고 믿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위험한 사고 방식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망쳐왔잖아요. 예. 김 소장님. 뭐 별다르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최강욱 의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왔습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 아니요, 나오지 않았고요. 아직 나오지 않았군요.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법무부 얘기를 해보죠. 자, 법무부가 오늘 검찰 그 중간 간부급 이상의 승진과 전보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군요. 네, 이번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 인사위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 정기 인사고 또 9월에 검찰 직접 수사권 대폭 축소가 있기 때문에 인사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오후 3시부터 논의를 해서 2시간 반 만에 인사위원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인사위를 마친 다음에 이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일반 검사 인사 등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 원칙을 밝혔고요. 대검 검사급 인사 이상의 검사 사직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실시를 하겠다. 또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문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인사 기준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위 직후에는 어떤 검사장급 인사는 나오진 않았고 방향 자체만 좀 나왔다. 네,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발령난다. 이것까지는 나오진 않았고요. 일단은 그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제 검찰 법무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죠. 왜냐하면 경찰
통제 문제가 좀 떠오르고 있는데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오늘 권고안을 발표했군요. 네, 오늘 그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건 변호사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라든지 또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로 이양되었다면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방안 중에 특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민주적 관리에 대한 권고한 내용인데요. 예. 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그러니까 사실상의 경찰국 신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명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권 강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에 대한 후보 추천위원회 또는 재청 자문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 예. 감사원 등 외부 감사 및 감찰 실질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경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계가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사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까? 네, 관계가 좀 유사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고 예.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책 여기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수사를 뭐 행안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하듯이 그렇게 지휘하는 거냐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검찰총장 임명 전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검사장급, 고검장급 이런 것에 비판이 있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은 당면한 현안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저는 그 검찰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게 검찰총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검찰총장이 공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분이 뭐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 전 정권에서도 그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갖다 중요하게 탐구하게 돼 반영하고 있죠. 그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안 했다고 박범계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걸 안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그때 비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만을 표명했고. 근데 그걸 좀 똑같이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아예 되면 없잖아요. 자리가 아예 없고 검찰총장이 또 하나는 없잖아요. 뭐냐면은 예. 설사 이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총장이. 좀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다가 한동훈 실세가 있고 그 밑에 있으니까 사실상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허수아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검찰 독립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대통령하고 좀 심각하게 좀 검찰총장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후보자가 없는 그러니까 건가요?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지금. 관심도 그건 뭐냐면 없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김 소장님. 예, 국민들의 기대감이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8개 부처 장관들을 다 임명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모든 것 중에 딱 검찰총장 한 사람만 못 찾았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어디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사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고 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는 인사는 검찰총장 인사일 텐데. 듣자니까 예. 이게 이제 그 가봤자 이거 허수아비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안 하려고 고사하고 한다라는 있다? 얘기도 있다. 그래도 검찰에서 검사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일단 검찰총장 한번 해보는 건데 그 안에서는 대통령 이상의 지위인데 그거를 가고 싶은 사람 좀 많이 있을 아니 거라고 뭐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 뭐 법조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네. 써서 그 얘기를 해드리는 네. 겁니다. 김수민 평론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게 한 번 늦어지니까 더 늦어져 버리게 된 게 사실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국회 원구성이 또 안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늦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하거나 이게 또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버린 상황에서 또 지금 또 임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검찰총장 인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모든 검찰의 인사를 순차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겸 민정수석 겸 검찰총장 직을 선언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총장 인사위원회 소집은 누가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하는 걸로 제가 장관인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대통령 의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그림. 예. 이 그림이 모든 부처 장관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안 나온다는 것은 예, 대통령께서 설명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냥 매우 파격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여성 장관을 내세웠으면 좋겠네요. 여성 총장? 물론 이제 여성 추미애 검찰총장, 장관이 있긴 있었지만 네, 제가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 검찰총장. 지금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여성이 있긴 하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또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일단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닥 잡힐지 진 작가님.
이런 문제는 좀 판단하기 힘든데요. 저번에 우리 이제 김정민 변호사 나왔을 때는 경찰국 신설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검사의 통제를 얘기하셨는데 받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경찰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반대하셔가지고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이거는 91년에 경찰 그러니까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분리했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예.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80년대는 경찰의 웬만한 간부들이 검사 따기를 때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이걸 끊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신 변호사님도 계셨지만 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서 이것을 총리실 하나로 하든 어떻게 어떤 독립적인 기구를 둬서 경찰의 인사와 권한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3만 명이라는 경찰의 인력은 대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폭력의 가장 저희가랑 맞닿아 있는 지점인데요. 예. 지금 여기 지금 당장 이번에 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그 경찰 지휘권을 명시한다고 했는데 이 경찰 지휘권을 명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수사 지휘권을 행안부 장관이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수사 정책을 그 법안에 명시해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현재는 안전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안전에 치안이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 시행령으로 또 지금 해석하려고 하시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자치경찰제부터 좀 분리하는 것 포함해서 경찰 권력 분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 분산을 하기 위해서 경찰국도 만든다는 것인데 그 취지를 봤을 때 그게 실현되기 어렵다는 말씀인 겁니까?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요. 충암고 서울법대 4년 후배가 판사 출신이 행안부 장관으로 가 있는데 갑자기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기적인 사실을 좀 빼고 예. 언젠가 또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을 채워질 거지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 제도가 바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지만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대안을 강화하는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 이 논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김수인 평론가 20초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국가경찰위원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거까지 변수로 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선 경찰 조직들 반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그렇죠.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범수 의원이 경찰 출신인데 반대 입장 오늘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예. 여권 내부에서 또 논쟁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권은희 의원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근데 것 권은희 의원은 좀 예외적인 경찰 사례라고 칠 출신이니까.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 원래 국민의힘에 마음에 없다가 들어오신 분이니까 서범수 의원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